진나영은 최선영의 집을 기웃거립니다. 한진태의 넥타이핀은 이미 진수지의 손에 넘어갔는데 진나영은 넥타이핀이 최선영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나영을 목격한 사람은 조아라였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수지 언니의 동생이죠? 저 아줌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라는 환한 미소로 진나영에게 무언가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조아라의 어떤 부탁으로 인하여 진나영의 거짓이 드러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결말이 나오는지 말씀드립니다. 악당 진나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핀만 찾아서 아버님께 전달하면 언니 진수지를 이기고 드디어 내 세상이 열릴 텐데. 도대체 그 넥타이핀이 어디 있는 걸까? 넥타이핀이 채우리 방에 없다면 당연히 최선영 아줌마가 갖고 있는 거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순간 최선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최선영이 분명히 갖고 있을 거야. 이제 가서 친한 척만 하면 돼. 진나영은 넥타이핀을 손에 넣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최선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최선영 대신 조아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아라는 해맑은 미소로 진나영을 반겼습니다. 아줌마, 수지 언니 동생 맞죠? 조아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나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내가 수지 언니 동생이야. 그런데 너는 누구니? 조아라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아라예요. 그런데 아줌마 배가 왜 이렇게 커요? 진나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방 상황을 정리하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아기를 임신해서 그래. 우리 아기의 이름은 콩이야. 조아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기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나영은 살짝 난감했지만 조아라와 친해지는 것이 최선영과도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가까이 와서 들어봐. 조아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진나영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곧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순간 마침 최선영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나영은 잠시 안도하며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지만 최선영이 진나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선영의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어? 최선영은 짧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진나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요. 하지만 최선영은 진나영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진나영을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온 거냐고. 최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나영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최선영의 기세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마저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선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 우리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진나영은 속으로 온갖 분노와 모멸감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선영의 태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진나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진나영의 귀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포기할 내가 아니지. 넥타이핀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진나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 후 진나영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를 듣기 전까지도 자신을 다독이며 괜찮을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콩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나영의 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콩이만이 남편 한현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현성에게서 이혼당할 위험에 처한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나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해들재단 이사장이 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리면 돼.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나. 진나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해. 넥타이핀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그녀는 이 생각만을 붙잡으며 한현성 앞에서는 여전히 임신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진수지는 계속해서 시아버지 한진태를 의심하며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사건들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수지는 우연히 최선영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조아라는 무심코 진나영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지 언니,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나영 아줌마 배에서 아기 소리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진수지는 조아라의 말을 듣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말,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묵직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생 진나영의 행동이 그동안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진수지는 속으로 되뇌며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보인 이상한 행동들과 조아라의 이야기가 결합되자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기에 진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지는 조용히 동생 진나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그녀는 매 순간 진나영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진나영이 병원에 다녀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날 진수지는 의심을 더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추측이 틀리기를. 제발. 하지만 진수지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이미 유산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눈앞의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문서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나영은 여전히 임신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수지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아픔을 감추고 거짓을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온 진나영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수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더 깊은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진나영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연기를 해야 했는지, 왜 그토록 집착적으로 넥타이핀을 찾으려 했는지, 모든 의문점이 한진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서둘러 더 많은 정보를 파헤쳤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나영은 시아버지 한진태와 공모하여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수지는 이 진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진나영이 저지른 죄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진수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현성과 그의 어머니 김마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선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마리와 한현성 앞에서 진수지는 모든 진실을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진나영은 이미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임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마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진수지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한현성이었습니다. 한현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진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나영은 시아버지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나영이가 그런 짓까지 했다고? 김마리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진수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진나영과 한진태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법의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왔고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수지와 조아라는 그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나영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날 진수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아라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조아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진수지와 조아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과 복수의 감정은 이제 비로소 끝났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평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아라와 진수지가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